이영민의 네모택시 아니고요, 손흥민 택시 아니고요. 전국 개인 택시들이 너도 나도 가맹화가 되면 나중에는 조합도 필요 없어져요.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거 뭐 오징어 게임 하는 거 아니냐. 개인 택시 입장에서 개인 택시를 한 가장 큰 이유, 자유, 프리덤 아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 보세요. 깃발 하나당 88,000원씩 9만원 가까이 받고, 네모택시 역시도 우리 흔히들 말하는 길승객, 길방 승객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돼요. 승객이 코를 부르게 되면 블루 파트너스로 표시가 되는데, 위 브랜드 택시 중 블루, 네모 둘 다 호출되고요.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차량이 배차됩니다. 유튜브 행사를 다녀와서 가장 느꼈던 점이 뭐냐면, 카카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다.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네모택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티블루와 네모택시를 비교해드리고, 실제로 콜을 불러서 도대체 승객들 화면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차고 있는 이 개목걸이 같은 거는 제가 어제 유튜브 행사를 다녀와서 받은 목걸이를 이렇게 한번 차봤습니다. 택시를 대표하는 유튜버로서 유튜브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굿즈들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있더라고요. 과자하고 에코백까지 잘 받아왔습니다. 구독자님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유튜버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제 모습, 이게 다 구독자님과 시청자님 여러분 덕분이고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현명한 택시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내용 마치도록, 농담이고요. 자, 요즘 뭐 네모 어쩌고 저쩌고 마름모 세모, 지난번에 구독자님 댓글을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오징어 게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제는 마름모 택시까지 나오네, 이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있었던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네모택시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제가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카카오 티블루하고 네모택시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승객의 입장에서 콜을 불렀을 때 이 네모택시하고 카카오택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내용에 앞서 우려사항이 있어요. 개인택시 입장에서 개인택시를 한 가장 큰 이유 넘버 원 뭘까요? 자유, 프리덤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좋아서 개인택시를 해놓고 스스로 왜 가맹 점주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가 저는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상당히 많은 우리 가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생존이 달린 부분이고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생각들을 존중하는 입장인데요. 가맹 점주가 되려는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는 택시 조합, 이 단체가 문제입니다. 단합된 그림을 못 그려주니까, 앞에서 리더들이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전국 개인 택시들이 너도 나도 가맹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중에는 조합도 필요 없어져요. 그거를 왜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니까요. 한번 10년 뒤를 봐보세요. 나중에 카카오가 개인 택시 자동차 보험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줄줄이 개인 택시 조합 탈퇴 사태 벌어질 것이고, 지금 최근에 신규 하시는 분들 사보험 가입하고 조합 가입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개인 택시 조합들은요, 카카오하고 연합을 할 것이 아니고 독립된 길을 독자적으로 가면서 견제하는 스탠스를 펼쳐야죠. 독립은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상호간에 해야 될 건 하고, 선은 긋고 여기까지는 네 목, 여기까지는 내 목, 이런 스탠스를 펴야 되는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세요? 나중에 전국 개인 택시들이 가맹화되게 되면 배달의 민족 보세요. 깃발 하나당 88,000원씩 9만원 가까이 받고 깃발 하나만 꽂아서 되는 줄 아세요? 이 정글의 법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깃발을 몇십 개씩 꽂고 결국에는 중개 가맹 플랫폼에게 배를 불려주는 이런 꼴이 된다니까요. 아직까지는 저처럼 비가맹 택시들이 많아서 망정이지, 앞으로 가맹 택시가 40% 50% 늘어나게 되면
결국 중개 플랫폼 배만 불리고 얘네도 깃발 장사 안 하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죠. 네, 저의 우려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카카오 티블루와 네모택시 공통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티블루하고 네모택시는 웬만한 거는 동일해요. 수수료만 다릅니다. 그래도 네모가 좋을 것 같아 네모로 옮겨야지 옮기시면 돼요.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공통점 첫 번째, 자동 배차. 말이 좋아 자동 배차지 강제 배차입니다. 저도 모범 택시로 옮기고 나서 카카오가 어느덧 자동 배차로 바뀌었어요. 강제 배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요거 결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어디 갈지도 모르고 모범 택시야 워낙 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수락을 하게 되지만 제가 일반 택시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요거 목적지 보이지 않는 거 요거 좀 답답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동 배차하고 목적지 미표시는 세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네모택시 역시도 우리 흔히들 말하는 길승객, 길방 승객, 택시 하시는 분들은 길방이라고 해요. 길방 승객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돼요. 승객이 콜을 부르게 되면 블루 파트너스로 표시가 되는데 조금 이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중앙 관제 컨트롤이라고 썼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가맹점주의 입장이 되는 거니까 가맹사에서는 각 가맹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방식이 조금 카카오 티블루하고 네모택시하고 다릅니다. 공통점은 수요지도 운송 플랫폼, 그 다음에 각자 미터기와 앱 데이터에 기반한 방식, 그리고 교육 및 차량 관리를 해준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차이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정보 수집하는 방법, 콜 관제 방법인데요. 티블루는 데이터 수집하는 단말기가 별도로 있고요. 기사 앱 연동하는 단말기 설치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메다기를 기반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네모택시는 앱 데이터에 기반한 관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이제 유튜브 행사를 다녀와서 가장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 유튜브 행사에 정말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왔어요. 100만 유튜버들. 여러 유튜버들이 100만 유튜버들이 다 오셨는데 각자가 구독자들이 100만 명 이상 있지만 살아남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 중이시더라고요. 그 트렌드가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쇼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구독자들이 저처럼, 제가 만약에 이런 티셔츠를 입고 나왔으면 제 팬분들이 나도 저 이영민 씨가 있는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혹은 이 안경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이러면 제가 여기다가 방송 밑에다가 이거 링크를 딱 걸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죠.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내가 좋아하는 셀럽들이 입고 나오는 거를 나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저만의 굿즈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새로운 쇼핑 세상이 온다라는 걸 유튜브는 간파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유튜브 역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1등 유튜버들도 각자가 살기 위해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카카오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카카오 티블루 이외에도 어떤 택시 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네모택시라는 걸 내놓으면서 이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작전을 좀 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차량 세팅비는 티블루의 경우에는 약 41만 원인데 네모택시는 티블루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6만 4천 원만 받는다라고 하고요. 타입 1, 2, 3가 있는데 각각 요금에 따라서 15에서 21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카카오 티블루는 미수금이 있으면 네모택시로는 전환이 불가하다라고 하고요. 네모택시는 택시 업계의 요청에 따라서 상생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플랫폼인 만큼 실속형 가맹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호출이나 취소 수수료를 보시게 되면 전체 총금액의 50%를 가맹사업자, 점주에게 배분을 하고요. 승객이 호출하게 되면 거리 우선순으로 강제 배차를 한다라고 해요. 이전에 카카오 티블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ETA와 어떤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배차를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네모택시는 거리 최우선으로 이렇게 배차를 한다라고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몇천 원을 더 주더라도 승차 대란이 일어나는 시간에 블루
택시나 네모 택시를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객 입장에서는 조금 승차난이 벌어지는 시간에는 이런 콜에 대한 수요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네모 택시가 아무래도 중간에 탄력 요금을 적용받는 시간에는 요금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제가 콜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승객의 입장이었을 때, 자, 카카오티를 불러서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서오릉에 갈비도락 서오릉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맛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쫙 불렀더니 지금 제가 현재 있는 강동구에서 갈비도락 서오릉까지 대략 1시간 10분. 벤티 거의 5만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건데요. 블루파트너스. 블루파트너스는 35,300원이죠. 위 브랜드 택시 중 블루, 네모 둘 다 호출되고요. 위 브랜드 택시 중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차량이 배차됩니다. 고양 택시만 부르면 고양 택시만 부르게 되고요. 네, 카카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벤티를 좀 많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벤티가 있으면 이렇게 뜨고, 벤티가 없으면 주변에 예약하기, 블랙, 벤티, 모범은 주변에 차량이 없다라고 뜨죠. 그렇죠. 주간 시간에 강동구에서 영업하는 모범 택시는 없을 테니까.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블루 파트너스 여러분께서 확인하셨고, 지금 보시면 3,000원이 차이가 나요. 일반 택시는 32,200원인데 블루 파트너스는 35,200원이다. 뭐 호출료랑 뭐 탄력 요금, 글쎄요, 지금 낮 12시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4분이잖아요.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이런 시간인데도 글쎄요, 3,000원 차이가 났다. 자, 이번에는 우버를 통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데를 한번 가볼게요. 갈비도락 서울흥점. 좀 전하고 요금은 비슷하죠. 일반 택시는 36,000원에서 46,000원까지 2분 뒤에 도착이다. 우버 택시는 우버 가맹 택시를 말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피드 호출은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기를 바라는 거니까 콜비 목적으로 한 이용료 3,000원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린 택시라고 해서 전기차를 부르게 되면은 37,000원 탭. 그러니까 우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기차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빼놨어요. 옆으로 살짝 빼놨다. 이번엔 프리미엄 택시인데 모범 택시하고 블랙 택시 부르게 되면은 약 5만원, 블랙은 78,500원. 승객들이 좀 아무래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범 택시가 블랙이나 고급 택시보다 훨씬 더 비싼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번에는 구독자님이 보내준 사진인데요. 한 5km 미만의 거리를 이동하신 것 같은데, 바로 호출되는 거는 8,700원, 일반 택시는 6,800원, 벤티도 8,700원. 그런데 블루 파트너스가 1,800원으로 조금 높아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뭐 탄력 호출 비슷하게 적용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일반보다 3,000원이 비싸고, 지금 여기서는 일반보다 4,000원이 비싸고, 요런 거에 대한 명확한 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소비자가 지금 일반 택시를 타면 6,800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네모 택시를 부르게 되면 4,0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맹에게는 대략 한 2,000원 정도, 50%니까 콜비에 2,000원 정도가 떨어지는 셈이죠. 결국에는 승객들도 이 가맹을 쓰면서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 짜장면 시킬 때는 그냥 짜장면집에서 배달 직원 한두 명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해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결국에 각각의 음식 값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줄어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티블루하고 네모택시를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가맹들의 상황, 그리고 고객들의 상황, 앞으로 우리 가맹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부재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부재를 갑자기 묶어버리면 결국에는 이 비용이 더 증가할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택시가 많은 걸 감수하고서라도 개인 택시들은 부재가 부활되는 거를 사수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재를 묶어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소비자들이 쓰는 호출료라는 명분의 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되면 누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단합은 못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야죠. 제가 이번에 유튜브 행사를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계속 우리는 발전을 해야 되고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하고 확연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텐데, 이렇게 변화하지도 않는 택시단체들의 모습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시킵니다. 늘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이상, 여기는 이영민의 네모택시 아니고요, 손흥민 택시 아니고요, 개인 택시였습니다.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만한 곳 현대 택시미터에서 새로운 이름 택시 사관학교입니다. 서울권 미터집 중 제일 크며 직원 수 또한 가장 많고 자본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택시 부활차 영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대표 김호승, 사무실 전화 1522-2231,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